자, 이슈 인터뷰로 모처럼 돌아왔습니다. 제주 테크노파크가 요즘 최근에 그 노사 문제로 인해서 좀 상당히 좀 시끄럽습니다. 아무래도 제주를 대표하는 출자 기관이다 보니까 이 도민사회에서 내부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의구심, 궁금증들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제주 테크노파크 노동조합 진희철 지부장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그 사측에서도 이번 인터뷰와 관련해서 뭐 따로 이제 뭐 반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기하면 제가 관련해서는 뭐 충분히 반론을 게재할 용의가 있으니까요. 관련해서는 좀 추후에 연락을 주시면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진희철 지부장님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지부장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뭐 좋은 건으로 만나서 이렇게 즐겁게 얘기를 하면서 좀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사실 뭐 주제가 주제고 무거운 이슈이다 보니까 오늘 좀 진중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유튜브 방송 보시는 청취자분들께 우리 지부장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저는 지금 제주 테크노파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진희철 수석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제 업무는 지금 청정바이오사업본부 화장품 사업팀에서 이제 그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사업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테크노파크 전신인 제주 하이테크 산업진흥원의 그 설립 멤버로 2003년 1월에 들어와서 그 이후에 이제 2010년 9월 1일에 이제 제주 테크노파크로 전환이 되고, 그다음 2011년 4월 1일에 그 IT 산업 기반 지식산업진흥원과 통합돼서 지금 현재 이제 테크노파크에 이루고 있고요. 그 테크노파크 통합 이후에는 제가 주로 경영지원실의 재무팀장으로 한 13년, 그리고 인재경영팀장 1년, 그리고 기획예산팀장 한 3년에서 한 17년을 이제 경영지원실 그 지원 업무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조금 그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좀 약간 이제 돌아와 보는 계기 삼아서 원래 있었던 이제 바이오 센터로 왔고요. 그리고 작년 이제 9월에 우리 기관이 이제 이런 뭐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 그리고 이제 상식적인 것들이 통하지 않는 것들이 이제 직원들 사이에서 이제 약간 불만이 쌓였고, 예, 그런 의지들이 이제 모여서 직원들 스스로가 한번 바꿔보자는 그런 몇몇 직원들의 이제 의지와 함께 많은 직원들이 동참해줘서 작년 9월에 이제 노조가 설립됐고요. 영광스럽게도 제가 이제 초대 지부장으로 선출이 돼서 지금 노조 지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부장님 참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적 자원이라는 이게 이공계 핵심 인재신데 노동의 투사가 되셨습니다. 참 어떻게 참 본인의 어떤 인생의 어떤 굴곡 이 경로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이 좀 많으실 것 같기도 한데 그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차차 듣기로 하고요. 일단 많은 분들이 제주 테크노파크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제주 테크노파크가 무얼 하는 곳인가라는 곳에 대해서 좀 약간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일단 본격적인 그 질문 답변하기 전에 제주 테크노파크가 어떤 곳인지 뭐 이게 또 이제 뭐 출연기관이다라고 했는데 출연기관이 뭔지 좀 약간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좀 우리 테크노파크의 좀 역할과 임무, 비전 이런 것들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예. 그 테크노파크는 이제 전국 지금 19개 지역에 이렇게 있고요. 저희 제주 같은 경우는 18번째로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아까 제주 하이테크 산업진흥원과 지식산업진흥원이라는 그 BT 산업과 IT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있었고, 두 기관이 통합되면서 이제 그 좀 제주 테크노파크라는 그 지역 혁신 거점 기관인데요. 이제 거듭나게 됐는데 주로 하는 업무는 이제 지역의 이제 산학연관 이제 혁신 그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갖고 지역 특색에 맞는 산업 발전 전략과 정책을 수립해갖고 그에 맞는 이제 강소기업들을 이제 육성 발굴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자체 출연 기관인데, 예, 지자체 출연 기관이라고 하면 지자체가 저희 설립할 때 자본금을 이제 100%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자체 출연 기관에 관한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저희를 이제 지자체 출연 기관으로 지정을 했고요. 대부분이 테크노파크가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기관이라는 뭐 설립 방식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지부장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어떤 지역 혁신 산업의 거점이라든가 뭐 산학 연관 업무 그리고 강소기업 육성과 발굴에 관한 이런 업무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공적인 그리고 맞습니다. 제주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사다리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은 그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이게 좀 8월 달에 지난 8월 달부터 좀 약간 불거진 그런 내용이긴 한데 노사 갈등이라는 모습으로 지금 언론에 그 우리 제주 테크노파크의 모습이 지금 공개가 됐거든요. 일단 하나씩 살펴보기에 앞서서 좀 한번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예. 우선 그 지역 사회에 이렇게 대표적인 공공기관인데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것 같아서 일단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 저희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저희 노조에서 이제 언론에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고요. 언론에 최근에 공개된 내용은 그 현 윤리경영실장이 이제 개방령직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원래 이제 9월 19일자로 2년 임기가 만료되는데 7월이 다 돼도 이제 새로운 공고 등이 안 올라와서 이제 임기 연장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돌고 시작했고 결국 이제 9월 4일에 긴급 하게 이제 인사위원회 열어서 임기 연장 이제 심의를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기 연장에 대한 반대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경영진 일부하고 원장인 포함해서 이 관용차의 사적 이용하고 이제 취득에 대한 이제 비행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 대외협력팀장도 이제 개방령직인데요. 네네. 그 개방령직이 채용 과정도 연속으로 이제 4번 이제 채용하는 같은 사람이 채용되었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인 그 공고 절차를 갖추어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고, 그다음 승진 인사도 엄연히 이제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라는 게 있는데 원장님이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2배수 추천위원회에서 그냥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버린 바람에 명부 순위 등이 다 뒤바뀌는 경우가 발생해서 직원들이 불만이 이제 쌓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하위직 임금 처우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승진 제도 지금 말하는 승진 제도를 개선하자고 승진 포인트 제도 같은 거 도입하자고 원장님이 올 초에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 개선은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원장님의 이런 인사권과 경영권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언론에 이제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가 내부에 일하는 그러니까 직원으로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부담스럽지 않으셨습니까? 예, 엄청 부담스럽고요. 또 이제 괜히 노조 때문에 지금 예산 시국인데 이렇게 하면 내년 예산 확보도 힘들고 네네. 뭐 같이 죽자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자꾸 그렇게 참다 이게 항상 이제 사측인 논리거든요. 참아야 된다. 이런 거 하게 되면 같이 죽자는 건데 이제 항상 그 논리로 하다 보니까 피해 보는 거는 이제 대다수의 직원들이 되는 거라서 네네. 어떻게든 이제 목소리를 내고 이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제 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위원장 지부장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데 긴급 인사위원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임기가 연장된 윤리경영실장 뭐 따로 이제 뭐 실명은 뭐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윤리경영실장의 이 임기 연장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신 건데 맞습니다. 사실 그러면 윤리경영실장이 이게 뭘 하는 자리인가에 대한 먼저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어떤 노조가 이 임기 연장을 반대한 이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개인의 어떤 뭐 성품이라든가 이제 직원들 내부의 어떤 평가가 안 좋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노조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 일단 노조 입장에서는 사실 개방령직이라는 건 저희 기관 내부에서 이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효과적으로 정책을 이제 그 수립을 하는데 용이할 때 이제 판단되는 직위에 대해서 뽑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윤리경영실장은 저희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거든요. 감사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이군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관들은 내부 직원이 하는 경우가 있었고 아니면 저희 같은 기관에선 공무원이 파견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업무를 잘 알거나 아니면 이제 감사와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거나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오신 분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이제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었고 네네. 감사 기자 경력이- 출신이죠. 예. 네. 감사 경력이 전혀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뭐 근무하다 보니까 네네. 진짜 전문성은 없어 보였고요. 저희가 음. 판단하기에. 그리고 그 작년 한 해 이제 직원들이 해임도 되고 파면도 되고 뭐 강등도 되고 예. 이 중징계가 이분 오신 뒤로 너무 많은 게 이루어졌는데 예. 파면이나 해임은, 예. 해임까지의 중징계를 새로 오신 윤리경영실장이 예. 막 처분을 내리셨다. 네, 처분을 내린 거죠. 예, 그래서 뭐 인사위 통해서 했지만 굉장히 인- 센데. 예, 예. 그래서 그 직원들이 이제 거의 해고니까 예, 예. 이제 노동위 부당 해고 신청 통해서 다 구제받고 올 초에 다 복직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희가 처분이 잘못됐다는 예, 맞습니다. 거군요. 무리한 처분이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죄는 있는데 네네. 양정이나 뭐 어떤 음. 절차적 문제들이 있었다. 그래서 노동위가 이렇게 돌려보낸 거거든요. 예, 예.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좀 잘 수습해서 예, 예. 합리적인 이제 재징계를 통해 마무리했으면 하는데 그렇죠. 이게 계속 이제 외부 조사니 뭐 하면서 아직 한 건은 징계도 재징계도 안 했는데 이제 한 건이 이제 어제부로 또 마무리됐는데 네네. 또 해임 처분했습니다. 아, 예.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이미 노동위원회에서 결론이 내려졌는데 그러니까 또 해임 처분을 파면이 부당하다고 했는데 아, 한 단계 낮은 근데 그것도 파면이나 해임은 네, 해고인데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황당한 거죠 이제 아.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조직 구성원들이 이제 갈등만 커지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문제점하고 전문성 부족 등 들어서 이분은 도저히 연장해서는 안 될 뿐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원장님한테도 말씀했고 네네. 그다음 9월 4일 긴급 인사위원회 개최할 때는 그 앞에서 음. 피켓 시위도 조용히 하고 성명서도 배포하면서 제발 좀 판단 잘해달라고 예 그렇게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문성이 부족하고 예 처분 자체도 너무 과다하다. 맞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뭐 극단적인 표현으로 치자면 진짜 뭣도 모르는 선무당이 칼을 휘두르는. 예 예 그래서 뭐 주변에 이제 뭐 다 다치고 이렇게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동안 계속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에 대해 뭐 수용이라든가 개선이라든가 뭐 인정을 안 합니까? 네 당사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인정 안 하니까 이제 연장에 네. 대한 의지를 드러낸 거고 네네. 원장 임명관장 원장님 또한 네네. 그걸 받아들여서 인사위원회 음. 그러니까 연장이라는 게 원장님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거든요. 예, 할 수 있다. 예, 대부분은 이제 전에 윤리경영실장도 임기 음, 만료돼서 그냥 끝내셨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 원장님이 이제 그 윤리경영실장의 의지를 드러내니까 이제 그럼 연장 심의를 이제 인사위원회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인사위원들이 대부분 우리 노조에서 뭐 한 명도 위촉해서 들어가지만 예. 원장님이 위촉하신 분들이고 그럼 내부 부서장 4명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원장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아하. 예,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부장님, 그 지금 아마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전문성에 대한 문제 제기라든가 이런 거는 뭐 그렇다 쳐. 예. 아 그러면 뭐 그분이 나름대로 뭐 언론인 출신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파면이나 해임을 내릴 정도의 그만큼의 뭔가 과실이나 뭐 비위가 있었던 것 아닌가? 예, 예. 뭐 그렇게 파면이나 해임 할 만하니까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큰 게 받은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요거를 좀 혹시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해임된 경우는 그 수의계약 때문에 문제였는데요. 수의계약. 예.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사측에서는 언론에 이제 불법적인 수의계약이라고 표현하는데 네네. 정확히 표현하자면 불법적인 수의계약이 아니고 계약 담당자가 그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수의계약 체결할 때는 회피를 해야 되고 만약 네네. 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계약 담당자의 이제 친형과 수의계약 과정인데 이게 친형과 예, 계약을 하게 됐다. 예. 근데 네. 그 친형과의 계약도 이 계약 담당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사업 부서에서 수의계약 범위 내의 업체를 이제 최저가 견적하고 이제 이 업체에 해달라고 온 업체가 마침 이제 친형이었는데 그럼 이제 계약 담당자는 이걸 이제 알아차리는 순간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직원이 이걸 하지 못했던 겁니다. 계약 담당자가 혹시 사업부서에 뭐 우리 친형 이거 하는데 좀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뭐 압력을 넣거나 회유를 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그거를 사측에서는 네. 정황상 의심된다고 해서 네. 그런 내용까지 이제 처분 여부서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일부 직원들이 진술도 예, 예. 뭐 그런 것 같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예, 예, 예. 이게 진술은 진술일 뿐이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것 같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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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진술은 내가 그러니까 압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네네네. 근데 계약 담당자는 난 압력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의견이 풍부하게 되면 그렇죠. 예, 예. 예. 서로의 입장이 다를 수가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렇게 예. 되면 그 입증 책임은 뭐 검찰이 하듯이 윤리경영실에서가 어느 진술에 이제 입증 책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뭐 녹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음. 그런 거 없는데 저는 압박 받았습니다 진술하면 그런 진술서로 아하. 이 회유도 했다라고 이렇게 음. 처분용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는 아주 이게 중한 사항으로 판단했던 거죠. 인사위원회가 그런 걸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근데 예.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인사위원 자체는 제한된 정보를 특히 외부위원들은 사측 그러니까 경영지원실이 되는 거죠. 인사 담당 네네. 부서에서 주는 자료가 예, 예. 제한된 자료를 봐야 되고 아. 또 윤리경영실장이 이제 처분 요구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가서 처음 구두 설명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정말 이제 그거에 한정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하. 아무래도 죄를 지은 직원이 가서 이제 신문을 하지만 네네. 그 직원은 이제 좀 삐딱한 직원으로 이제 잘못한 직원이기 때문에 약간 그래서 판단에 충분한 네. 뭐 어떤 자기 해명이나 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네, 그 당시에는 예, 예, 그 처분 요구서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음. 원래는 처분 요구서를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 네네. 그것도 안 주어지고 그냥 가서 뭐 윤리경영실 저도 받았는데 윤리경영실 그 확인한 사항 뭐 인정하십니까? 이걸로 끝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실 말 하십시오라고 해서 예, 예. 한 5분도 안 돼서 끝냈거든요. 아하. 원래는 이제 처분 요구서가 제가 저게 감사받을 때 확인서를 쓰는데 네네. 확인서 내용하고 처분 요구서가 예, 예. 이 맞게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 가서 본인이 확인을 해야죠. 맞습니다. 네, 예, 예. 근데 그거 없으니까 그냥 그런 절차도 없이 그런 식으로 가서 그냥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사또 맞습니다. 재판을 한 거군요. 네, 이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제 재밌는 건 처음 인사위원 할 때 예. 자체 조사 이제 3개월 걸렸는데 그 직원은 이제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해서 직위해제를 바로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자체위원회 열었는데 인사위원회가 판단 못하겠다. 예. 상급 기관인 감사위원회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예, 감사위원회 의뢰를 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감사위원회 저도 포함해서 이제 관계자가 6명 되거든요. 예. 저도 당시 팀장이었고 예. 팀장 중에 한 명이었고 관계자는 6명이고 행위자 있고 그랬는데 감사위원회에서가 이게 징계 시효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 저희가 징계 시효가 3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2017년부터 19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징계 시효가 그러니까 저만 유일하게 그 처음부터 이제 그 형하고 하는 걸 저는 이제 처음 건 알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만 이제 시인을 했고 예. 징계받을 각오를 했었고 조사를 받았는데 이제 징계 시효가 지나서 저는 이제 해당이 안 돼서 이제 처분을 못 하고 이 직원은 이제 2020년부터 22년에서 한 3년 하니까 12건이었는데 5년간 예. 4건으로 줄어든 거예요. 어.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초범이고 4건이고 하니까 이제 경징계로 처분이 왔죠. 그래서 왔는데 이제 난리 난 거죠. 사측에서 이게 경징계로 처분되게 되면 직위해제 처분부터 시작해서 예. 이제 본인들의 이제 그 원래 면이 중징계를 하려고 면이 안 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법률 자문 받아서 예. 이제 중징계 하려면 어떻게 하냐는 법률 자문도 받았더라고요. 나중에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추가 또 진술서를 확보했어요. 근데 추가 조사 없이 예. 바로 그건 윤리경영실에서 진술서 하나 첨부해갖고 예. 인사위원회 열어서 해임 처분을 했던 거죠. 그래서 노동위원회 이제 구제 신청 들어가니까 노동위원회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진술에 대한 너무 진술이 확인되지도 않았고 양정이 과거에 뭐 음주운전 사례도 있고 횡령 사례도 있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제 돌려 보낸 거고요. 이 건은 이제 아직도 처분을 안 하는데 이제는 이제 법률 자문 받으니 이제 업무상 배임 횡령에 해당될 수도 있겠다. 경찰 조사 한번 해봐라는 자문을 또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또 경찰 고소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저는 이제 징계가 이거 아니면 이것도 해보고 또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배임 및 횡령까지도 다 이렇게 이제 해서 한 번에 해야지. 마치 이거 그러니까 끝까지 뭐 이게 징계 자체가 뭐 지금 뭐 일단 내용을 떠나서 예. 인디언 기후제하듯이 비 올 때까지 그냥 맞습니다. 하는 이런 굉장히 좀 폭력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해당 직원은 징계를 빨리 끝내고 싶거든요. 안 받을 게 아니고 예. 처음 중징계까지 다 아이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예, 예, 예. 나머지 하나는 이제 이게 성비 건이라서 좀 말을 약간 하기 그런데 어쨌든 그 건으로 해서 이게 처음은 이제 블라인드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익명의 그렇죠. 회사 직원들만 이제 인증받아서 직장인들 거기에 이제 그 약간 사내 그런 성적 그런 걸 암시할 수 있는 직원들 간에 그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글을 이제 유치하게 되면 직원들이 이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특정인들 그 직원들에서.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난리가 나서 그 당사자를 이제 색출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직원들 이제 진술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한 직원을 이제 파면된 직원을 이제 지목하게 된 거예요. 파면된 직원을. 근데 파면된 직원이 조사 과정에서 자기는 억울하다. 자기는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목격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그냥 그 직원이 술자리 같은 데서 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같은 그 동료 직원 간의 톡방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얘기한 것들이 밝혀지고 나니 이제 그걸 토대로 얘가 이제 성적 이런 그런 거를 하는 이제 수치심이나 이런 걸 느끼게 해서 이건 성비위 맞다 그래서 파면을 시켰어요. 근데 그게 한 달 만에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네요. 한 달 만에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제 그 글이 이제 발단이 됐으니 IP 추적도 해보고 이거야말로 이제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자체 조사 한 달 만에 그냥 파면시키니까 이것 또한 이제 그 노동위의 중노위까지 간 거거든요. 이거는 노동위 판단이 글 쓴 거는 입증할 수가 없다. 안 썼다고 하고 IP 추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죄가 안 된다. 이건 징계 사유로 삼으면 안 된다. 그렇죠. 뭐 본인이 일부 성비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니까 뭐 그거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징계를 줬을지는 몰라도 블라인드에 글을 쓴 거는 본인도 뭐 부인을 하고 있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뒷담화 한 게 이 직원만이 한 게 아니다. 톡 보니까 여러 사람이 했더라. 그래서 그럼 다시 조사하고 그다음 양정도 이거 다른 거에 비해 파면은 아닌 것 같다. 아까 뭐 음주운전이나 이런 거 비교하면서 그래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냈는데 또 외부 조사인을 구성했어요. 이 직원은 바로 또 직위해제를 때렸어요. 또 중징계 예상된다고. 직위해제는 일단 그 인사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한 겁니다. 거죠. 그때도 말이 많았죠. 뭐 결과 나오기 전에 직위해제를 하면 일단은 당사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조사위원회 한 지금 6개월 정도 했죠. 해서 결국은 또 해임 이제 된 건데 이것 또한 이제 이 친구가 다시 이제 구제 신청 들어가거든요. 똑같은 절차. 이제 노동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게 또 다시 또 복직하게 되면 그러면 또 회사 내부에서는 이게 또 잘못된 징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다행히 뭐 맞다고 처분되게 되면 뭐 사겠지만 근데 그걸 떠나서 이게 꼭 직원을 이렇게 꼭 해임까지 시키고 좀 다른 방안이 있는 거잖아요. 뭐 화해 조정을 시킨다거나 내부에서 조금 어떤 한 번은 이제 파면시키고 돌아왔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안으로 좀 이렇게 이제 구성원 간에 이제 갈등 해소를 위한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기어이 이제 끝까지 이런 과정이 이제 직원들한테 이게 어필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사실 그렇게 뭐 일부 재구원의 사례라고 지금 뭐 사측은 주장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 뭐 느끼는 걸로 보면 굉장히 징계 방식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좀 파괴적이다라는 걸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사실 뭐 그러면 윤리경영실장의 그건 뭐 성향이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모든 거를 컨트롤하는 게 우리 또 원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최고 그러니까 의사 결정자인 문용석 원장이라든가 또 어떤 아까도 말씀하셨던 이제 뭐 인사위원회 왜 이런 문제를 여러 차례 어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좀 수긍을 하고 좀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려웠나 보죠. 아까도 말했지만 인사위원회 자체가 외부위원 5명하고 내부 부서장 4명이거든요. 그래서 9명인데 저희가 이제 원래 이제 기본 단체 협약하면서 노조 측에서 1명 위원을 위촉해 달라 추천하는 사람 그랬는데 처음에 저희가 좀 강력하게 한번 그래도 위원을 한번 하자고 해서 저희 본부 쪽
본부장을 저희가 같은 테크노파크 이제 광주 쪽인데 아, 그분을 추천했는데 네네. 사측이 난리 난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이분 오면 예, 예. 뭐 진행 안 될 거라고 이제 지레 겁먹은 것 같아요. 결사적으로 반대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면서 뭐 우리 때문에 민사위원회 어. 구성 안 돼서 뭐 채용도 못 하고 있다, 뭐 포상 심의도 못 하고 있다 하니까 아. 저희가 좋다. 그럼 대승적인 차원에서 인사위원회를 그러면 철회하겠다. 해서 이제 여성 변호사분으로 아. 정말 우리하고 관계 없는 공정하게 심사해 달라고 해서 이제 위촉을 시켰거든요. 위촉을. 예, 예, 예. 근데 저희가 되게 순수했던 생각이 예, 예, 지금 예. 돌아보면 그분 한 분이 가서 이게 바꿀 수 없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연장 심의 건에 대해서도 이제 비공식적으로 내여부 이제 위원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있고 그리고 원장이 연장 심의를 했다는 건 원장은 연장을 바라는 거 아니냐. 알게 모르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유치기 인사인들도 아. 네, 최고 그도 기관장의 의중이 이런 건데 네, 예, 예,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대요. 네네. 그러니까 징계도 마찬가지죠. 원장이 이건 진짜 강력하게 일벌백계 해서 직원들한테 본보기가 돼야 돼. 예, 예, 이렇게 예. 천명하니까 인사위원들도 당연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을 이제 받지 않는가 제가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게 이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최고 경영자인 뭐 문용석 원장, 예.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외부위원 5명, 그리고 내부 부사장 네 4명, 예. 그리고 이제 노조 추천 변호사 1명, 모두 예. 10명인 한 명, 아니 5명 중에 한 명이 5명 중에 한 명. 그래서 그러니까 9명입니다. 이 9명의 인사위원회조차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예, 예. 이렇게 보고 맞습니다. 계시는 거네요. 그래서 예, 내부적으로 그러면 문제 제기를 뭘 한다 한들 예. 이게 정말 귀를 막은 예,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언론에 이제 노출시키고 예. 예, 예, 예. 밖에 나와서 시위도 하는 이유가 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렇지 않으면 들어주질 않으니까. 예, 예, 예. 아니 근데 사측은 네.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연임 반대라든가 네. 징계에 대한 어떤 네. 뭐 우리 노조의 문제 제기를 네. 좀 사측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다. 예,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 사측은 네. 뭐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나름대로 합리화하는 예.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건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예, 솔직히 제가 아까 사적 이해관계 수의계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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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뭐 불법 수의계로 하지만 수의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예, 예. 그 공사도 다 완료했고 그 가격도 적당한 가격에 했기 때문에 손해를 다만 수익 계약이기 때문에 예. 특정 사업자가 그 예. 수익을 가져간 게 예, 문제겠죠. 맞습니다. 예, 예. 사적 이해관계자하고 계약을 했다는 게 문제지. 그 테크노파크가 무슨 손해를 보거나 예, 예. 뭐 어떤 뭐 과업을 못한 게 예, 아니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6명 팀장 실장이 관계자가 됐는데 제가 네네. 처음에 이제 팀장 해서 저만 인정을 했거든요. 형이 처음에 하는 걸 이제 물었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저는 이제 받았으니까 제가 보고받은 적이 있다. 예, 그 예. 이후엔 모르는데 근데 저는 징계 받을 각오를 했었고 예, 예. 근데 다행히 징계 소멸 때문에 저도 이제 양심에 그런 건 갖고 있는 건데 자꾸 그걸 가지고 이제 사측에서는 이런 비행위자가 노조 지도부에 있고 자꾸 그걸 감추기 위해서 윤리경 실장을 연임 반대하고 막 원장을 공격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언론에 분명히 윤리경 시장의 전문성의 문제도 있고 예. 그다음 징계 이런 여러 가지 무리한 징계로 인한 갈등을 키워왔고 예, 예. 그다음 저희 노조원들의 이제 만족도 조사도 했어요. 예, 예. 하니까 92%가 전부 업무에 대한 불만족을 나타내는 거예요. 매우 불만족 아니면 그다음 이제 대체로 불만족. 노조원이 지금 몇 분 정도? 지금 78명입니다. 전체 인원 중에 한 몇 퍼센트? 그러니까 정기직 하면은 예. 한 60% 정도 되고요. 예, 예. 계약직 합치게 되면 한 30%. 예. 꽤 많네요. 예,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결과까지 하고 이렇기 때문에 연장을 반대합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측은 정치적 보복 행위를 말하기 전에 아니야 잘한 게 많아. 그리고 너네가 지금 노조에서 그렇게 못했다고 하는 점 못한 게 아니야. 그래서 예, 예. 반론을 반론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이해가 되는 거지. 그냥 정치적 보복 행위라는 프레임 씌워갖고 진짜 할 말 없으니까 이제 너도 관계됐잖아 징계 이렇게 해서 이제 프레임 씌우는 거거든요. 당사자잖아. 예, 나는 맞습니다. 뭐 예. 그런 얘기인데. 예. 예, 예. 근데 정확하게 우리는 잘못하고 전문성 없다. 그다음 만족도 조사가 됐으니 이런 것 때문에 연장을 반대하는 거다 하면 아니야 너네 말 틀려. 잘한 거 많아.
이래서 우리 연장이 타당하다고 봐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예, 대응을 못 하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할 말 정치적 없으니까. 보복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 제가 뭐 저도 이제 한 20년 기자 생활하면서 네. 뭐 노사 갈등을 저도 뭐 여러 번 봐오지 네,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갈등의 와중에서 노조의 어떤 스탠스나 이런 주장을 네. 정치적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예. 맞습니다. 참 신박하네요. 신박해. 예, 예. 아무튼 뭐 그거는 이제 뭐 보시는 분들이 어쨌든 잘 예. 판단을 하실 것 같고 윤리경영실장이라든가 뭐 네. 그런 문제, 뭐 징계 문제, 전문성의 문제는 그렇다 치지만 사실 아까도 이제 뭐 문제 제기를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하위직의 임금 처우라든가 승진제도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으로서 진짜 근로 여건의 개선, 예. 예, 정말 진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네. 기본적인 그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요구는 지금 뭐 어떻습니까?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이것도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답답한 게 저희가 올 초에 원장님 자체가 임금이라든가 이런 승진 제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승진 포인트 제도라든가 어느 정도 포인트 쌓이면 승진하게 해주자. 스스로도 인사 체계에 뭔가 예, 개선이 예.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예, 했군요. 그렇게 예, 하니까 저희가 올 초에 이제 그 개선안을 네네. 한 10몇 가지를 이제 사측에 제공했어요. 이런 개선안으로 한번 개선해 보시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게 단 임기 끝나기 전에 급한 거라도 이제 합시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게 차일파일 이게 미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예. 예. 그런데 갑자기 7월에 제도 개선 TF라고 예, 예. 저희하고 얘기도 안 된 임시 조직을 만들더니만 임시 조직을 이 제도 개선 TF 통해서 예. 개선해라. 예, 예, 예. 이게 딱 뒷전으로 물러나시는 거예요, 원장님이.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제도 개선 TF가 갑자기 하니까 이건 뭘 할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이제 아까 이 두 가지 긴급한 건이라도 하면 좋은데 이거는 제껴두고 좀 하기 쉬운 것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그러니까 노조도 답답하고 직원들도 시급한 거는 빨리빨리 안 하고 맞습니다. 직원들도 이거 이런 거나 하지 싸우지나 말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아이고 사실 이거는 뭐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예. 직원들에 대한 인사 문제는 예.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예, 이거는 맞습니다. 예. 이거는 좀 어쨌든 빨리 좀 해야 됐으면 예. 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이게 좀 약간 좀 아까 했던 내용하고도 좀 약간 겹칠 수가 있는데 예. 어쨌든 여러 요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인사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라든가 예. 아까 또 이제 뭐 그 윤리경영실장의 어떤 처분이라든가 예, 예.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어떤 예. 좀 개선 예, 예.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예. 경영권 침해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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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그 원장 등에 대한 관용차 사적 이용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이미 뭐 먼저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를 해서 예. 우리가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저 사측이 반박을 하고 있는데 예. 요거에 대해서 좀 재반박을 또 하신다면은. 그러니까 원장님이나 사측에서 가장 쉽게 저희가 뭔가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이거는 원장의 인사권과 경영권이야. 항상 그렇거든요. 근데 아까 임금도 그렇고 승진도 그렇고 뭐 임기 연장도 그렇고 다 인사권 경영권과 관계되는 내용이 주가 되는데 네네. 저희가 침해가 아니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해서 반영하면 되는데 음. 너희들이 이건 관여하면 안 돼. 형 완전 성적인 영역이에요. 이제 노조가 간섭할 수 없는 성적인 영역으로 하는데 노조는 절대 경영에 개입하지 마라.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헌법이나 법전에 80년대 인사권과 경영권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네네. 근데 저희 33조나 이런 뭐 노동관계법 29조에 보면 이 노조의 권리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노조의 그 교섭 요구권부터 예, 단체 예, 행동권, 단체 교섭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노조의 권리는 당연히 이게 명시되어 있고 지금 트렌드가 이게 노조를 배제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노조를 적극적으로 이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면서 이제 좀 더 이제 이제는 그런 많이 호의적으로 이게 더 효율적이겠다 판단하는 분위기거든요. 그 실례로 진짜 부러웠는데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에서 예. 팀장 인사 과정에 예. 직원으로 구성된 평가단하고 노조 측 평가를 들은 것 같습니다. 각각 20%씩 해서 40%를 반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시 큰 조직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가면 아주 완만하게 진짜 좋게 해결될 수 있는데 저희는 너희들은 이건 인사권 경영권이야. 절대 침범하면 안 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일도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용차 사용은 원장님 관용차 사용 이전에 지금 경영진 일부가 관용차 사적 사용하고 그걸 취득하는 바람에 중대 예. 비행위로 좀 조사 과정이 있어요. 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노조에서도 원장님도 이거 휴일에 이렇게 사용하는 거 문제가 된다고 저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 예. 그러다 보니 원장이 이제 위기감 느껴서 그냥 이제 정상 참작이라도 누구한테 들었는지 몰라도 될까봐 이제 자진 신고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자진 신고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감사위원회가 지금 조사 관련된 과정이 이슈를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있군요. 지금 잘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아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이 테크노파크에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아마 몰랐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크노파크 자체가 사실 그동안 뭐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대외적으로 크게 뭐 문제가 드러나거나 이슈가 있었던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구 집단이고 미래를 설계하고 하는 그런 싱크탱크이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게 또 내부적으로 또 그런 아픔이 있었구만요. 이게 또 맞습니다. 사실 그 테크노파크 구성을 보다 보면은 뭐 지금 오늘 저희가 얘기한 윤리경영실장도 그렇고 뭐 사실 뭐 개방형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좀 지금 뭐 지부장님 그러니까 노조에서 문제 제기한 분들이 어쨌든 개방형 관련된 분들도 좀 있고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장단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혹시 우리 기존 구성원분들의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다른 TP 제가 조사도 해봤거든요. 네네. 다른 TP는 거의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웬만하면 개방형을 다 보직이지 않습니까? 윤리경영실장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내부 직원을 이제 승진시켜주거나 좀 보직을 주는 건데 그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개방형식이 전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내부의 전문성 부족한 부분을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거니까 그러면 전문가를 모셔와야 되는데 저희가 막상 모셔와 보니 전문성은 떨어지고 이렇게 조직 갈등 더 키우는 역할만 하고 그러다 보니 이거 차라리 내부 직원이 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들이 이제 팽배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노조에서도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채용은 하더라도 그러면 임기 연장이나 재임용할 때 직원들의 다면 평가 같은 것도 좀 평가 점수에 반영하면 오히려 더 공정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뭐 그냥 단 한 방에 이제 묵살 돼버렸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직원들은 이게 내부 직원이 훨씬 나는 게 낫지 개방형직이 이렇게 막상 경험해 보니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회의감이 좀 많이 드시는 그런 분위기군요. 맞습니다. 참 지금 지부장님께서 굉장히 지금 얘기를 안 하시고 지금 정말 말을 지금 아껴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뭐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저랑 같이 언론계에 있던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많고 특히나 이제 그 지난 뭐 선거 과정 또는 인수위 과정에서 도지사 캠프라든가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또 알고 있고 이건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어렵게 목소리를 내셨는데 목소리를 내신 거에는 정말 우리 그 노동자들이 참 우리도 좀 숨 좀 쉬면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욕망도 있으실 거지만은 제주 테크노파크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노조원들의 그런 애사심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십니다. 그 도민들이 야 뭐 제주 테크노파크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굴러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 테크노파크의 발전을 위해서 좀 어떤 게 지금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런 노조에서 제기하는 내부 문제를 우리 좀 도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거에 대한 좀 마지막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가 그 대표적인 지역 공공기관인데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바쁜데 자꾸 이제 내부적인 문제들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뭐 안 좋은 현수막이라든가 뭐 언론 보도 등이 나서 그건 도민들께 진짜 죄송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다음 국도비 90% 의존하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되고 그것들을 이제 도민들에게 이제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 게 그 역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이 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관 내부는
일부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 다 잡아 있고 네네. 그들이 이익을 독점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대부분이 직원들한테 가니 내부는 뭐 썩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항상 이제 저희 노조도 그렇고 직원들이 바라는 건 이 공정함과 투명함 그리고 이 도덕적인 무장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돼야만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거를 저희가 스스로 한번 되돌려 보기 위해서 노조가 설립된 거고 이제 그 과정에 있어 지금 내부에 이제 갈등들이 표출되다 보니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포기하게 되면 지금 뭐 젊은 정규직 직원들이 실망해서 나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 좋은 직장인데 이탈을 하고 계시는 외부에서 볼 때는 또 이만한 직장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런 거에 실망해서 나가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20년 이상 제가 근무했지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후배들이 더 나은 근무 환경에 근무해야 되고 거기서 보람을 느껴야만이 저희가 성과가 나오고 네, 맞습니다. 보람도 느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엄청 지금 뭐 노사 갈등 뭐 이렇게 표출됐는데 앞으로도 이제 계속 될 것 같은데 도민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제 삐딱한 시선을 보지 마시고 그래도 좀 관심 가져주시면서 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뭐 도민들의 세금, 혈세가 들어가는 그런 공공기관이니만큼 그 운영에 있어서도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말 그리고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하루빨리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되게 어려운 얘기, 좀 힘든 얘기 해주셨는데 어쨌든 오늘 얘기를 좀 들으면서 아마 지금 테크노파크의 지금 노사 갈등의 좀 뭐 원인의 이 어떤 진행 과정이라든가 원인에 대해서 좀 아마 많은 이해들이 되셨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사측에서 반박이라든가 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뭐 얘기를 하실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또 이거 뭐 환영하면서 모시도록 하겠고요. 제주 테크노파크 노동조합 진희철 지부장님 모시고 오늘 여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혹시 새로 업데이트되거나 또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또 뭐 안 좋은 상황으로 흐르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다음에는 뭐 노사간 아주 뭐 잘 화합해서 좋은 일 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좀 여기 나왔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희철 지부장님 모시고 이슈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